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시설물 안전법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다리나 터널 같은 시설물들을 어떻게 나누고 또 그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그 핵심 개념을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거대한 구조물들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함께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법조항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배경부터 시작해야죠.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이 법이 왜 꼭 있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대형 재난을 막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그 근본적인 목적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설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등급을 매기는지 그 실용적인 방법까지 깊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이유, 왜 이 특별법이 제정되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에서도 과거의 그 비극적인 사고들을 언급하면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대형 재난 예방,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고 딱 명시하고 있네요. 이게 그냥 규제가 아니라 뭐랄까 안전을 위한 필수 보호막인 셈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과거의 값비싼 교훈이 지금의 이런 선제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이어진 거죠. 위험이라는 건 예측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법이 관리 대상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시설물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제1종 시설물부터 좀 보죠. 이건 소위 국가대표급 중요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들. 네. 고속도로 교량이라든지 해저 터널, 공항, 대규모 댐 같은 것들이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만약 이런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서 대규모 인명피해나 심각한 사회적 혼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죠. 네, 맞습니다. 규모도 제일 크고 잘못됐을 때 위험도도 가장 높은 시설들이 바로 1종입니다. 그 다음이 제2종 시설물인데요. 이건 1종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주 중요합니다. 아, 이 종은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중규모 교량이라 터널, 아니면 상하수도관 같이 공공의 안전이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3종 시설물은요? 이건 1, 2종에는 안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규모의 시설물들을 말하는 거죠. 강의 노트를 보니까 농업용 저수지나 소규모 교량 같은 걸 예로 들고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가 작다고 해서 안전 문제까지 가벼운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이런 시설들도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시설물을 나눴는데 그럼 얘네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A부터 E까지 매기는 안전등급 시스템이군요. 이거 완전 학교 성적표 같은데요. 네, 비슷합니다. 자료에 나온 점수 기준을 보면 명확해요. A등급 우수는 90점 이상, B등급 양호는 80점 이상, 90점 미만. 그리고 C, 보통은 70점에서 80점 미만. D, 미흡은 60점에서 70점 미만. 마지막 E, 불량은 60점 미만이네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점수 매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등급 자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A등급은 상태 최상이니까 정기 점검만 잘하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B등급이나 C등급은 약간의 결함이 발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등급별로 관리 방식이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D등급하고 E등급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심각한 경고 신호잖아요. D등급은 보니까 구조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꼭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 제한 여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더 심각해요. 이건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와, 즉시 사용 금지요? 이건 그냥 좀 안 좋다 수준이 아니라 당장 조치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죠. 그리고 이 안전 등급이
시설물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지 그 점검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인 정기안전 점검은 모든 등급이 반기에 1회 이상 똑같이 받아요. 하지만 더 정밀하게 보는 검사, 정밀안전 점검이나 가장 깊게 보는 정밀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요. 등급이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수록 주기가 훨씬 짧아집니다. AB 등급에서 C등급으로 또 E등급으로 갈수록 더 자주 점검해야 하는 거죠. 네, 딱 그거네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하는 거랑 똑같은 위치군요. 상태가 나쁜 시설물일수록 더 자주,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강의 노트를 보니까 2등급 시설물은 매년 정밀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고 4년마다 가장 심층적인 정밀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최상위인 A, B등급 시설물 점검 주기가 각각 3년, 6년인 거랑 비교하면 와, 정말 자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2등급은 대체 뭘 기준으로 매기느냐?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평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태 평가입니다. 이건 재료를 시험해 보거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손상이나 결함, 얼마나 낡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 점검. 이건 지금 당장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안전한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정밀한 건데요. 바로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이건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아주 상세하게 찾아내서 미리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비유를 들었지만 이게 그야말로 시설물의 종합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종합건강검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매일 건너는 다리, 지나가는 터널, 이용하는 여러 공공시설물의 안전이 바로 이 시스템 덕분에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인 거예요. 시설물을 중요도나 위험도에 따라서 나누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점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네, 오늘 저희가 사적온 게 바로 그거죠. 시설물 안전법이 잠재적인 위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물을 나누는지 1종, 2종, 3종, 그리고 그 상태를 A부터 E까지 등급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히 상태가 안 좋은 시설물일수록 더 엄격한 관리와 점검을 요구한다는 그 핵심적인 작동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오래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구조물 안전평가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심해지는 극한 기상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올 혁신적인 새로운 건설 자재 같은 이런 미래의 도전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하고 진화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